이렇게 허망하게 죽으려고 그렇게 쇼를 했던 건가요? 최명지와 윤세영의 영정사진 앞에서 황진구는 비통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들의 사망이 안타까운 것은 사실이었지만 사람들을 속이고 무슨 수작을 부려왔는지가 모두 밝혀진 상황에서 마냥 안타깝게만 느껴지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신 회장도 모든 진실을 알게 된 후 구하나 앞에 무릎을 꿇고 진심으로 사죄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최명지와 윤세영이 사망하게 된 어처구니 없는 사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 전에 오늘도 보러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신데렐라 게임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거실 중앙에 차려진 테이블 위에는 서류 몇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황진구는 망설이는 눈빛으로 신여진과 윤세영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신여진은 거만하게 한쪽 다리를 꼬고 앉아서 황진구가 무슨 말을 꺼낼지 기다리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윤세영은 소파 등받이에 몸을 기댄 채 초조한 기색으로 발을 달칵달칵 흔들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뜸들여? 무슨 얘기하려고? 신여진은 무뚝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황진구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조심스러운 어조로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사실 세영이랑 결혼을 진행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 말을 들은 윤세영은 순간적으로 눈을 부릅뜬 채 예상치 못한 통보에 울컥한 감정을 숨기지 못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이야? 결혼식 준비 다 돼 가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 어떡해? 신여진은 한 손으로 이마를 짚으며 짜증이 섞인 목소리로 황진구를 쏘아봤습니다. 너 또 무슨 사고 친 거야? 왜 갑자기 결혼 안 하겠다고 해? 황진구는 말을 꺼내기 전 잠시 숨을 고르다가 더는 피할 수 없다는 듯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일이 있어서요. 제가 하나 씨한테 진실을 숨긴 게 있고 그런 상태로 세영이랑 약혼을 계속 이어가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대로 거짓을 품고 결혼하면 모두 불행해질 것 같아서요. 정말 죄송합니다. 윤세영은 화가 가득한 얼굴로 황진구를 노려봤습니다. 뭐? 숨긴 진실? 구하나가 왜 끼어들어? 결혼할 마음 없으면 진작 말하지 그랬어. 윤세영은 책상을 세차게 내리치며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신여진은 상황을 파악하려는 듯 비교적 부드러운 어조로 황진구를 달래려 했습니다. 무슨 일이 또 있는 거야? 천천히 얘기해봐. 네가 이렇게까지 결심한 거 보면 보통 일 아니겠지. 그러나 황진구는 굳은 얼굴로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전부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세영이랑 결혼을 계속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저도 더 이상 속이고 싶지 않습니다. 윤세영은 손을 꽉 쥐고 당혹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화가 나면서도 자존심이 상했고 황진구가 진짜로 마음을 접은 건지 불안해하는 듯 보였습니다. 대체 뭔 소린데? 지금이라도 다 말해. 난 이렇게 일방적으로 파혼당할 수 없어. 황진구는 강경한 자세로 맞섰습니다. 미안해 세영아. 더 이상 이렇게 속이고 싶지 않아. 어떻게든 진실을 말해야겠다고 결심했어. 신여진은 이 심각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양쪽을 달래려는 듯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둘 다 진정해. 진구 네가 흔들리는 건 알겠는데 갑자기 이렇게 말하면 곤란하잖아. 내 말은 좀 더 시간을 두고 얘기해 보자는 거야. 그러나 이미 공기는 돌이킬 수 없게 얼어붙었습니다. 윤세영은 황진구가 이 결정을 쉽게 번복하지 않을 거라고 느꼈지만 이렇게 끝낼 수 없었기에 분노와 당혹스러운 시선을 보낼 뿐이었습니다. 신여진은 짧게 한숨을 내쉬며 앞으로 이 사태가 어디로 흘러갈지 짐작조차 못한 채 시간을 흘려보냈습니다. 윤세영은 약간 부어오른 눈으로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고 맞은편에는 최명지와 신방울이 함께 앉아 윤세영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윤세영은 서러움을 극대화한 목소리로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려 했습니다. 결혼이 깨졌다는 소식에 놀란 듯 보이는 신방울은 다소 목소리를 높여 윤세영에게 물었습니다. 황진구가 왜 이래? 결혼 날짜까지 잡아놓고 갑자기 취소하겠다니 말이 돼? 신방울은 윤세영과 최명지를 번갈아 바라보며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윤세영은 입술을 잘근잘근 깨물고 억지로 눈물을 흘리려 애쓰는 듯 애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황진구가 날 버리겠다고 해요. 어머니, 요즘 진구씨가 이상하더니 바람이라도 난 것 같아.
다른 여자한테 마음이 간 거겠죠. 그래서 날 이렇게 내치는 거예요. 신방울은 황진구를 예전부터 착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왔기에 윤세영의 말을 듣고 충격을 받은 듯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진구가 바람을 폈다고? 아이고 세상 일은 알 수 없다지만 이건 좀 심각하네. 최명진은 윤세영을 쳐다보며 뭔가 수상쩍다고 느꼈지만 겉으로는 윤세영 편을 들어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말이 돼? 설마 다른 여자가 있겠어? 윤세영은 나지막이 목소리를 깔아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너무 힘들어. 결혼 준비까지 다 해놨는데 이런 통보를 받으면 난 어쩌라고. 신방울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약혼까지 했으면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하는 거잖아. 누가 뭘 잘못했든 이렇게 통보 없이 끝내는 건 말이 안 되지. 아휴 답답하네. 최명진은 조용히 한숨을 쉬며 윤세영의 등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러게, 일이 너무 갑작스럽고 황당하니까 좀 더 지켜보면서 진구가 왜 이러는지 알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윤세영은 눈물을 닦으며 시선을 떨구었습니다. 엄마 근데 황진구가 벌써 다른 사람한테 마음이 갔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돌이켜? 날 완전히 배신한 거잖아. 윤세영은 일부러 신방울이 황진구를 질책하도록 유도하듯 말끝을 흐렸습니다. 신방울은 윤세영이 흘려놓은 말을 고지곳대로 믿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예비 신부를 이렇게 매몰차게 대하다니. 진구가 대체 왜 그랬던 걸까? 그 모습을 지켜보던 최명진은 속으로 뭔가 석연치 않다고 느꼈지만 지금은 윤세영을 감싸며 윤세영 쪽 이야기에 동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윤세영의 말이 사실인지 의심스러웠지만 겉으로는 함께 분노하며 신방울의 동정을 유도했습니다. 아파트 안에는 한동안 윤세영의 울먹임만 맴돌았고 신방울은 계속 황진구에 대한 실망과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황진구는 늦은 저녁 무렵 윤세영의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서자 윤세영이 팔짱을 낀 채 거칠게 서 있었고 뒤편 소파에는 최명지가 앉아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황진구는 입술을 꾹 다문 채 곧장 윤세영을 향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윤세영, 어머니한테 무슨 이상한 소리를 했다면서? 내가 바람났다고 떠벌린 것 같던데 왜 그런 거야? 윤세영은 억울하다는 듯 한숨을 쉬고 눈길을 돌렸습니다. 내가 언제 바람이라고 딱 잘라 말했는데. 어머니가 물어보길래 네가 결혼 안 하겠다니까 혹시 다른 여자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해 본 것뿐이야. 최명진은 윤세영 등 뒤에서 황진구를 견제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든 분위기 정말 안 좋아. 둘 문제는 둘이서 해결해야지. 왜 세영이한테만 그래? 황진구는 억눌린 분노가 치밀었는지 윤세영을 똑바로 보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거짓말 작작해. 어머니가 내가 딴 여자랑 바람난 줄로 완전히 믿고 있잖아. 비겁하지 않아? 윤세영은 울컥한 표정으로 매섭게 맞받았습니다. 지금 와서 모든 걸 내 잘못으로 돌리는 거야. 처음에 날 버리겠다고 통보한 건 너였잖아. 난 그냥 내 상처를 사실대로 말했을 뿐이야. 황진구는 참다 못해 책상 위를 가볍게 치며 강조했습니다. 하루 안에 진실 전부 정리해. 안 그러면 내가 직접 다 털어놓을 거야. 이건 경고다. 그 순간 최명진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윤세영을 향해 손짓했습니다. 세영아, 너무 감정적으로 나가지 마. 진구가 이렇게까지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겠니? 윤세영은 손을 휘저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낫겠지. 이렇게 사느니 그냥. 황진구는 험악해지는 분위기에 당황하고 윤세영의 목소리에 담긴 협박조를 감지했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 이런 문제로 그런 얘기까지 꺼낼 건 아니잖아. 윤세영은 절규하듯 소리를 질러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네가 날 그만큼 싫어하는 거잖아. 됐어. 차라리 내가 지옥에라도 가서 다 갚아야겠어. 황진구는 손을 떨며 고개를 저은 뒤 최명지를 잠시 바라봤습니다. 이 상태로 두면 안 될 것 같네. 전 갈게요. 내일까지 해결 안 하면 다 폭로할 겁니다. 둘 다 감당 못할 거예요. 최명지는 어떻게든 사태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이미 눈에서 불꽃이 튀는 윤세영과 황진구를 보며 쉽지 않음을 깨달았습니다. 황진구가 결연한 표정으로 돌아서자 윤세영은 음산한 침묵에 잠겼고
최명진은 적막한 거실을 불편하게 서성였습니다. 깊은 밤 윤세영은 최명지의 방에 들어와 방문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최명진은 탁자 위에 차를 한 잔 놓고 앉아 윤세영을 말없이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윤세영은 낮게 한숨을 토해낸 뒤 입술을 지그시 물고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황진구가 다 알아버린 것 같아. 바람 피운 것도 들켰으면 이제 진짜 끝이야. 파혼으로만 끝나면 다행일지도 몰라. 은총이 입양은 완전 날아가고 혜성그룹 쪽에서도 나 잘릴 거고. 최명진은 냉랭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답했습니다. 이렇게 주저앉으면 어쩌자는 거야? 여기서 가만히 당하기만 하면 인생 한 번의 나락으로 떨어진다니까. 윤세영은 고개를 떨군 채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나보고 어떡하라는 건데? 황진구는 내가 어떻게 되든 다 폭로하겠다는데 바람만이 아니라 은총이 입양 문제까지 걸려 있잖아. 엄마도 알잖아. 나 혜성그룹 절대 놓칠 수 없어. 최명진은 잠시 침묵하더니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묘하게 섬뜩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사람이 막다른 골목에 몰렸을 때 마지막으로 쓸 수 있는 카드가 뭔지 알아? 죽을 만큼 힘들어 보이는 거야. 물론 진짜 죽으란 소린 아니고 그냥 그렇게 보여주자는 거지. 윤세영은 당황스러운 눈빛으로 되물었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최명진은 찻잔을 살짝 들어 올리며 무표정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황진구가 착해도 한번 마음먹으면 끝까지 몰아붙이는 스타일이잖아. 네가 정말 목숨 걸 정도로 힘들어 보이면 거기서 입도 못 열걸? 상태가 심각해지면 파혼이나 바람 얘기도 일단 뒤로 미루게 될 테니까. 일단 네가 약을 먹고 쓰러져. 그럼 내가 바로 병원으로 옮겨서 위세척을 해줄까 해. 윤세영은 위태로운 선택이라는 걸 알면서도 다른 방도가 없어 보이는지 흔들렸습니다. 그거 너무 위험하지 않아? 만약 내가 약을 과하게 먹기라도 하면 어떡해? 최명진은 이미 계획을 다 짜놓은 듯 자신만만하게 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옆에서 바로 조치해서 토하게 하면 돼. 형님 앞에서 약을 먹으면 형님도 바로 조치를 취할 거야. 그냥 잠깐만 버티면 되니까 겁내지 마. 대신 타이밍 놓치면 안 돼. 윤세영은 섬뜩한 기분이 들었지만 황진구가 전부 폭로하는 최악의 상황만은 막으려고 엄마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자칫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걱정이 있었지만 당장 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느껴졌습니다. 긴장된 침묵 속에 밤이 깊어갔고 최명지의 눈빛은 더욱 단호해졌습니다. 신여진의 집 거실은 어둑한 조명 아래 의외로 조용했습니다. 윤세영은 긴장된 표정을 가다듬고 소파에 앉아 있었고 신여진은 탁자 건너편에 앉아 무심하게 리모컨을 눌러 TV 채널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최명진은 방 안쪽에서 때때로 밖을 내다보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안색이 많이 안 좋은데? 신여진은 무심한 목소리였지만 나름 걱정스러운 듯 물었습니다. 윤세영은 애써 입술을 떨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사실 황진구랑 잘 안 풀려서 너무 힘들어요. 숨 막히고 정말 살기 싫을 정도예요. 신여진은 그런 하소연을 이미 여러 번 들은 듯 잠시 묵묵히 윤세영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나지막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둘이 맨날 티격태격하긴 해도 결혼도 얼마 안 남았잖아. 갑자기 이렇게 된 거라 나도 당황스럽네. 황진구가 왜 이러는지 나도 잘 모르겠다. 윤세영은 떨리는 손을 테이블 아래에서 조용히 움켜쥐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뭔가 결심한 듯 주머니에서 수면제 통을 꺼냈습니다. 신여진이 의아한 눈빛으로 그 행동을 지켜보자 윤세영은 오히려 약을 털어 손바닥 위에 쏟아냈습니다. 이게 제가 마지막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에요. 더 이상 못 견디겠어요. 죄송해요, 회장님. 모두 죄송해요. 신여진은 화들짝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야, 윤세영. 지금 뭐 하는 거야? 그거 당장 내려놔. 그러나 윤세영은 이미 순식간에 수면제를 입안에 털어 넣었습니다. 그 순간 신여진은 소리를 지르며 윤세영에게 달려가려 했지만 극도의 충격을 받았는지 심장이 요동치더니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신여진은 얼굴이 창백해지며 비틀거리다가 거실 한가운데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최명진은 안방에서 기척을 살피며 기다리고 있었는데 거실 쪽에서 비명이 들리지 않자 계획이 틀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영이가 마음을 바꾼 건가? 하려면 빨리 하지 왜 이렇게 꾸물거려? 대체 언제 나가 봐야 하는 거야? 중얼거리던 최명진은 시간이 너무 오래 흘렀음을 깨닫고 거실로 조심스레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광경에 눈이 뒤집힐 듯 놀랐습니다. 윤세영은 소파 밑에 쓰러져 있고 신여진까지 의식을 잃고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세영아,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최명진은 비명을 지르며 다급히 뛰어갔습니다. 윤세영은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고 신여진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최명진은 윤세영이 약을 토하게 할 기회를 놓쳤음을 깨닫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긋난 상황에서 공포가 온몸을 휘감는 듯 최명진은 손을 떨며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습니다. 최명진은 떨리는 손으로 긴급구조대에 전화를 걸고 간신히 주소를 말했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구조대가 곧 출동하겠다는 답이 들렸지만 최명진은 하염없이 불안했습니다. 거실에 쓰러진 신여진 옆으로 다가가 맥박을 확인했지만 상태가 심각해 보였습니다. 윤세영도 정신이 혼미한 상태로 헛구역질을 하다가 그대로 고꾸라졌습니다. 바로 그때 신방울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신방울은 뭔가 잊은 물건이라도 전해주려 온 듯 봉투를 들고 있다가 이 끔찍한 상황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최명진은 울먹이는 소리로 신방울에게 매달렸습니다. 세영이가 수면제 같은 걸 먹었는데 형님이 쓰러지고 윤세영도 쓰러지고 어쩌면 좋아. 신방울은 깜짝 놀라 현관문 쪽으로 다시 뛰쳐나가려 했습니다. 구급대 오기 전에 응급처치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최명진은 애초에 윤세영을 구할 계획이었지만 신여진까지 쓰러질 줄은 예상치 못했습니다. 정신이 없어 우왕좌왕하던 사이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고 문을 열고 들어온 구조대원들이 재빨리 들것을 펼쳤습니다. 잠시 후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가 급히 들어서며 상태를 살폈습니다. 윤세영의 동공 반응이 거의 없고 신여진은 호흡은 있으나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신방울은 안절부절 못하며 의사에게 다가갔습니다. 선생님, 우리 세영이 꼭 살려주세요. 의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약물 복용량이랑 경과 시간을 확인해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위세척부터 하겠습니다. 보호자분들은 밖에서 기다려주세요. 최명진은 그 말을 듣고 자신의 계획이 완전히 틀어졌음을 깨달았습니다. 원래 의도와 달리 윤세영이 실제로 목숨이 위태로운 상태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신방울은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최명진을 바라봤습니다. 세영이가 왜 약까지 먹었대? 최명진은 진심으로 윤세영을 걱정하는 듯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떨궜습니다. 나도 몰랐어. 세영이가 그렇게까지 힘들어했는지. 진구가 파혼 선언했다고 해서 충격이 컸나봐. 신방울은 착잡한 표정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진구한테 빨리 연락해서 오라고 해야겠네. 최명진은 얼른 휴대전화를 찾아 황진구 번호를 눌렀습니다. 어쩌면 좋아, 세영이까지 정말 잘못되면. 최명진은 목소리가 떨렸고 신방울은 어깨를 주무르며 안심시키려 했지만 이미 분위기는 절망에 가까운 혼돈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병원의 응급실 복도는 새벽 특유의 차가운 공기로 가득했고 여기저기에서 위급 환자를 옮기는 소리와 간호사들의 신속한 걸음소리가 뒤섞이고 있었습니다. 최명진은 의자에 앉아 부들부들 떨고 있었고 복도 끝에서 황진구가 달려오는 모습이 보이자마자 울먹이며 일어났습니다. 세영이 큰일 났어. 진짜 큰일이라고. 황진구는 숨을 헐떡이며 최대한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왜 수면제를 먹었다는 거예요? 지금 상태가 어떤지 들으셨어요? 최명진은 어깨를 들썩이며 울먹였습니다. 세영이가 갑자기 죽겠다고 약을 먹었어. 이게 다 네가 파혼한다고 해서 그런 거야. 세영이는 너를 엄청 사랑했는데 한순간에 모든 걸 잃는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된 거라고. 황진구는 얼굴이 굳었지만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죄송한데 이건 자살이라기보단 협박 같아요. 그래도 지금 그걸 따질 때가 아니니 세영이 상태부터 알려주세요. 바로 그때 의사가 검은색 파일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일단 위세척은 했는데 약이 꽤 강해서 이미 혈액에 많이 흡수된 것 같습니다. 뇌 손상이 우려되니 당분간 지켜봐야 해요. 운이 나쁘면 식물인간 상태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그 말에 최명진은 주저앉듯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쩌면 좋아.
세영아, 대체 왜 이런 선택을 했어? 황진구는 복잡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분노와 죄책감이 섞여 들끓었습니다. 정신 좀 차리세요. 일단 세영이부터 살려야죠. 선생님,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의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지금으로선 중환자실에서 상태를 지켜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회복되길 바라지만 상황이 좋지 않아요. 보호자분들은 밖에서 기다려주세요. 최명진은 흐느끼는 소리를 더욱 높였습니다. 이게 다 네가 파온 얘기해서 그런 거야. 네가 책임져. 황진구는 여러 감정이 치밀어 올랐지만 우선 윤세영의 목숨부터 걱정해야 한다는 사실에 침묵했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세영이가 깨어나는 거예요. 제 탓하기 전에 세영이 회복부터 비세요. 그러나 최명진은 뒤섞인 죄책감과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복도에 울려 퍼지는 흐느낌은 병원 특유의 소음 속에서도 유독 처절하게 들렸고 황진구는 이 사태가 크게 잘못돼 버렸음을 절감하며 윤세영이 깨어난 뒤 벌어질 일들을 생각할수록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중환자실 문 앞에서 최명진은 면회 시간이 아니라 들어가지 못한 채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황진구는 한쪽 벽에 기대어 담담한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시선은 안으로 들어갈 방법을 고민하는 듯 흔들렸습니다. 투명한 유리창 너머 코마 상태로 누워있는 윤세영의 모습이 아련하게 보였습니다. 최명진은 결국 분을 참지 못하고 황진구 쪽으로 다가와 울분을 토했습니다. 이게 다 누구 탓인지 알아? 왜 파온 얘기를 꺼내서 세영이를 이렇게 만든 거냐고. 세영이가 조금 실수한 게 있다고 해도 이건 너무 가혹하잖아. 황진구는 무표정하게 최명진을 바라봤습니다. 윤세영이 구지석이랑 바람난 거 알고 있으세요? 세영이가 아무 말 안 했습니까? 난 그동안 세영이 봐주려고 이 문제 공개 안 했는데. 근데 이렇게 자살 쇼까지 한다니 말이 된다고 보세요? 최명진은 잠시 눈을 깜빡이며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다시 한번 윤세영을 변호하듯 말했습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왜 꺼내? 아니 구지석이라니? 네가 잘못 안 거겠지. 세영이가 그런 애 아니거든. 황진구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증거도 다 있습니다. 둘이네 신혼집에 드나든 사진, 메시지 기록. 어머님이 몰랐을 리 없잖아요. 세영이가 거짓말했고 날 속였어요. 그래도 파온 얘긴 천천히 하려 했는데 세영이가 계속 남 탓만 하고 거짓말 퍼뜨려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최명진은 갑자기 말문이 막힌 듯 했지만 다시 윤세영을 두둔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세영이를 몰아붙이면 어쩌자는 거야. 결국 이렇게 됐잖아. 세영이가 정신 차려서 깨어나면 그때 확인해도 늦지 않잖아. 우선 세영부터 살려야 하지 않아? 황진구는 눈을 가늘게 뜨며 중환자실 안을 바라봤습니다. 물론 나도 세영이 깨어나길 바래요. 하지만 내가 파온 선언한 진짜 이유도 알아두세요. 이건 세영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많은 사람을 속인 결과니까. 최명진은 할 말이 많아도 윤세영이 병상에 누워있으니 반박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황진구는 복잡한 표정으로 숨을 고르고 최명진은 다시 윤세영을 향해 눈물을 떨궜습니다. 어긋난 욕망과 잘못된 비밀들이 폭로되면서 상황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참혹해졌습니다. 문득 최명진은 자신도 이 일에 깊이 관여했다는 사실을 떠올리며 아무 말 없이 윤세영이 누워있는 중환자실 안쪽을 지그시 바라봤습니다. 며칠이 흐른 뒤 병실에 입원해 있던 신여진은 다행히 의식을 되찾아 회복 중이었습니다. 최명진은 침대 곁에서 신여진을 간호하는 척하면서도 자신과 윤세영이 세운 계획이 실패로 끝났다는 죄책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신여진은 아직 몸 상태가 완벽하지 않아 침대에 가만히 누워있는 채 최명진을 흘끗 바라봤습니다. 세영이는 어때? 신여진은 힘없이 나지막하게 물었습니다. 최명진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여전히 중환자실이에요. 의사 말로는 깨어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하네요. 형님도 아직 완전히 괜찮으신 건 아니니까 어떡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바로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황진구가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들어왔습니다. 황진구는 신여진의 안색을 살피며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몸은 좀 어떠세요? 빨리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여진은 아직 기운이 없는지 흐릿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네가 그렇게 걱정할 정도로 내가 약한 사람 아니야. 근데
애가 저렇게 되니까 안타깝잖아. 지금이라도 혼인신고해서 책임지는 게 어때? 최명진은 기다렸다는 듯 말을 받았습니다. 맞아요. 형님 말씀대로 세영이 처지도 생각해서 혼인신고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은총이 입양 문제도 같이 처리해 주시면 좋겠고요. 세영이 의식은 없지만 법적으로 정리만 해두면 혜성그룹 쪽에서도 문제 없을 테니까요. 우리 세영이 이대로 처녀귀신 되게 놔둘 수 없어요. 황진구는 단호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으며 반박했습니다. 두 분 말씀 이해는 하지만 전 세영이랑 혼인신고할 생각 없어요. 은총이 입양까지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영이가 숨기고 있는 일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억지로 절차를 밟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신여진은 황진구를 똑바로 쳐다보며 반문했습니다. 뭐 그렇게까지 말해? 이제 와서 세영을 비난하면 뭐가 달라져? 죽어가는 애한테 너무 가혹한 거 아니냐? 회장님, 세영이랑 제가 왜 이렇게 됐는지 아시면 이해하실 거예요. 지금 혼인신고하고 은총이 입양해도 결국 진실이 드러나면 더 큰 혼란만 남을 겁니다. 죄송해요. 최명진은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는 듯 조심스럽게 혼인신고서와 은총이 입양 서류를 꺼냈습니다. 저기, 형님, 여기 혼인신고서랑 은총이 입양 서류가 있어요. 세영이가 아직 깨어나진 못했지만 진구랑 법적으로 부부로 만들어주고 은총이도 세영이 아들로 인정해주시면 어떨까 해서요. 황진구는 그 순간 콧방귀를 뀌듯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좀 작작하세요. 세영이가 아직 의식도 없는데 무슨 혼인신고고 입양 서류예요. 세영이 문제는 나중에 얘기합시다. 그리고 제가 보여드릴 게 있어요. 황진구는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화면에는 윤세영과 구지석이 함께 신혼집에 들어가는 장면이 선명히 찍혀 있었습니다. 날짜와 시간이 보여 조작이라 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신여진은 눈살을 찌푸리며 무언가 말을 할 틈도 없이 다음 사진으로 넘어갔고 거기에는 윤세영이 구지석과 다정하게 포옹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신여진은 분노에 가까운 눈빛으로 테이블을 치며 외쳤습니다. 세영이가 구지석이랑 저런 일을 했단 거야? 최명진은 다급히 손사래를 치며 변명했습니다. 그건 세영이가 순간적으로 실수한 거고 그걸로 결혼까지 깨야 한다곤 생각 못했어요. 너 너무 과민 반응하는 거 아니야? 황진구는 단호한 표정으로 신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세영이랑 구지석이 꽤 오래 만났다는 증거가 더 있어요. 대화록이나 해외에서 같이 찍은 사진도 있고요. 전 이런 배신감을 견딜 수 없어서 결혼을 포기하려 했습니다. 저만 탓하는 건 말이 안 되죠. 신여진은 심정이 복잡한 듯 미간을 꽉 찌푸렸습니다. 일단 사실부터 확인해야겠어. 지금 세영이 상태가 위중한데 이런 폭로가 무슨 의미냐만 그래도 거짓말로 덮을 순 없잖아. 그때 병실 문이 크게 열리면서 간호사가 다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신여진 회장님, 세영 환자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빨리 오시라고 하셨어요. 황진구와 최명진은 서로 당황스러운 눈빛을 주고받았고 신여진은 침대에서 일어나려 애썼지만 아직 몸이 회복되지 않아 비틀거렸습니다. 모두 긴장된 얼굴로 재빨리 병실을 나섰고 복도를 달려갔습니다. 순식간에 살벌한 공기가 감돌았고 윤세영이 정말 위독해졌다는 사실이 실감됐습니다. 최명진은 윤세영의 위급한 소식을 듣고 병원을 빠져나왔습니다. 마음이 극도로 복잡해진 최명진은 차를 몰고 질주하듯 도로에 올라섰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창문을 스칠 때마다 뒤죽박죽된 후회와 불안이 머릿속에서 뒤섞였습니다. 세영아, 조금만 버텨. 엄마가 어떻게든 해결할게. 최명진은 스스로 중얼거리며 엑셀을 밟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윤세영이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았음에도 병원으로 곧장 가야 할 상황에서 머릿속이 하얗게 되어 방향 감각을 잃은 듯 보였습니다. 차창 밖 풍경은 어둑해졌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들조차 희미하게만 보였습니다. 신호가 바뀌었는지 모른 채 속도를 줄이지 않던 최명진은 정면에서 달려오는 트럭 전조등을 늦게 발견했습니다. 급제동을 하려 했지만 시간이 너무 촉박했습니다. 빵빵 울려대는 경적 소리와 함께 차체가 크게 흔들렸고 최명진은 충격으로 안전벨트 위로 몸이 튕기면서 극심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아찔한 순간 윤세영에 대한 죄책감과 함께 수많은 후회가 파노라마처럼 스쳐갔습니다.
내가 어쩌다 여기까지 온 거지. 최명진은 흐릿해지는 시야 속에서 차가 땅바닥을 긁으며 돌진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어 귓가에는 유리가 산산조각 나는 소리와 다른 차량들의 급정거 소리가 섞여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드는 듯한 희미한 그림자들이 보였지만 최명진은 의식을 점점 잃어갔습니다. 마지막 카드로 삼았던 자살 소동이 결국 이런 파국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을 깨달았지만 이미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피범벅이 되어 가느다란 호흡을 이어가던 최명진은 마침내 깊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사고 현장에는 유리 파편과 기름 냄새가 퍼지고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최명진은 더 이상 아무것도 들을 수도 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만 것입니다. 윤세영의 위독한 상태와 최명지의 죽음이 같은 날 겹치면서 모든 것은 돌이키기 어려운 비극으로 치달았습니다. 며칠 뒤 최명지와 윤세영의 합동 장례식이 엄숙하게 치러졌습니다. 검은색 상복을 입은 구지석이 조용히 빈소 앞에서 절을 올린 뒤 신여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신여진은 침통한 표정으로 영정 사진을 바라보며 두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조문객들이 하나둘 다녀간 뒤 한적해진 빈소 한 구석에서 구지석이 낮은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래도 꼭 알아야 할 진실이 있어서 왔습니다. 신여진은 고개를 숙인 채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무슨 진실이 필요해? 둘이 같이 떠났는데. 둘 다 이렇게 가버렸으니 난 이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 구지석은 한숨을 내쉬고 분명하게 발음했습니다. 이두나를 뺑소니 친 사람 사실 최명지였어요. 예전에 제가 정보 찾아봤는데 사고 당시 목격자 진술에 최명지 이름이 나와 있더군요. 게다가 직접 돈을 건넨 정황도 있고. 그게 사실이라면 윤유진 죽음의 배우가 최명지라는 얘기죠. 신여진은 그 말을 듣고 전율에 휩싸였습니다. 최명지가 유진이를. 그럼 그동안 내가 믿어온 게 다 거짓이라는 거잖아. 구지석은 쏟아지는 질문에도 담담히 말을 이었습니다. 최명지가 윤세영의 미래를 위해 혜성그룹을 잡으려고 윤유진을 없애려고 한 걸로 추정됩니다. 신여진은 가슴을 부여잡고 복받치는 울음을 억누르지 못했습니다. 이게 다 내 잘못이구나. 내 욕심이 불러온 비극이야. 빈소 안은 숙연한 침묵으로 둘러싸였습니다. 구지석은 신여진을 말없이 바라봤고 신여진은 모든 것이 무너진 듯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결국 최명지가 숨기려 했던 끔찍한 진실이 이 순간 드러났지만 이제 당사자들은 모두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후회와 슬픔만 남겨진 상황에서 신여진은 무거운 침묵 속에 가슴을 치며 눈물을 쏟았습니다. 구지석은 조용히 물러났고 신여진은 홀로 남은 빈소에서 쓰라린 절망감에 울먹였습니다. 장례 절차가 모두 끝나고 주검을 떠나보낸 뒤 찾아온 쓸쓸한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신여진은 집으로 돌아와 텅 빈 거실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사진들 중에는 은총이와 함께 찍은 것도 있었지만 그마저도 서글프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구하나가 들어왔습니다. 구하나는 조심스럽게 신여진에게 다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걱정돼서 왔어요. 신여진은 구하나를 보며 서서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야 미안하다. 은총이 빼앗으려 했고 너까지 가짜 딸로 만들려 했는데도 날 이렇게 걱정해주니. 이제 와서 사죄한다고 받아줄지 모르겠네. 구하나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저도 마음 추스르느라 오래 걸렸어요. 그래도 은총이에겐 친할머니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은총이를 끝까지 책임지면서 회장님과 은총이가 같이 지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싶어요. 바로 그때 황진구가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하나씨 여기 계셨네요. 괜찮으세요? 구하나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많으셨죠? 저 이젠 회장님이랑 함께 은총이를 돌보고 싶어요. 은총이는 제게도 전부지만 회장님에게도 너무 소중한 손자잖아요. 황진구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주머니에서 작은 반지 상자를 꺼냈습니다. 사실 오늘 결심하고 왔습니다. 하나씨께 정식으로 청혼하고 싶어요. 허락해 주시면. 제가 하나씨와 함께 가정을 이루고 은총이도 같이 책임지고 싶습니다. 구하나는 울컥한 듯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주실 줄 몰랐어요. 전에 고백하셨을 때
그땐 상황이 너무 복잡해서 다 밀어냈거든요. 이제 더는 숨기지 않을게요. 신여진은 두 사람을 지그시 바라보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나야, 미안하단 말도 못했는데 이렇게 날 용서해줘서 고맙다. 은총이도 부탁하고. 둘이 행복하게 잘 살아. 거실 한가운데서 황진구는 구하나의 손에 반지를 끼웠고 구하나는 눈물을 머금은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씁쓸했던 지난 일들은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상처로 남아 있었지만 은총이와 함께 꾸려나갈 새로운 가족의 미래가 이제 펼쳐졌습니다. 신여진은 희미하게 미소 짓고 거실 창으로 비치는 햇살이 모두를 감싸듯 환하게 비쳤습니다. 길고 어두웠던 터널 끝에서 맞이한 이 순간, 모두는 조금 늦게나마 희망을 붙잡으며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